만약 당신이 침대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당신의 파트너가 실제로 느끼는 것과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17년 전부터 남성 건강을 전문으로 해온 비뇨기과 전문의 한수진 박사이며 이 의문은 제가 매일 듣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이 비현실적인 기준과 자신을 비교하며 결국 스스로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40세 이상 남성의 78%가 크기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만 그들 파트너의 85%는 완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신화를 깨뜨리는 40개국 25천 명의 참가자가 포함된 현재까지 가장 큰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오늘 저는 꾸밈없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어떻게 올바르게 측정하는지, 그리고 왜 당신의 지각이 당신에게 나쁜 장난을 치고 있을 수 있는지 말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관점을 바꾸고 평온함을 얻고 싶다면 이 영상을 계속 보십시오. 대부분의 불안은 침실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 속과 모든 사람이 과장하는 대화 속에서 태어납니다. 포르노그래피는 아주 극소수를 대표하는 신체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터넷 알고리즘은 고장나지 않는 것을 고치기 위한 광고들을 밀어내며 탈의실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의구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생식기 이형 공포증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몸에 대한 왜곡된 지각으로 인해 돋보기로 하나의 디테일을 보게 만들고 당신의 나머지 건강과 친밀한 삶을 잊게 만듭니다. 저는 56세 전주 출신의 부분, 은퇴자이자 매일 걷는 사람이자 최근 할아버지가 된 박민수 씨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민수 씨는 진지하게 거의 저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함량 미달인 것 같아요. 자신감을 잃었고 제 아내와의 친밀함을 피해왔습니다. 그 기폭제는요? 우연히 본 비디오 하나와 그의 휴대폰에 쏟아진 기적의 광고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올바른 측정을 위한 의학적 방법과 정상 수치가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는 것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실제 수치를 보는 것은 그의 정신적 소음을 낮추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깊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잠을 잘 자지 못했고 어머니를 돌보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근력 운동을 그만두었고 아내와 이런 주제들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3가지 간단하고 효과적인 전선에서 작업했습니다. 하나, 정서적 연결, 작은 애정의 표시로 돌아가기, 함께 산책하기, 서두르지 않고 대화하기. 둘, 전의를 아끼기, 시간, 리듬, 그리고 두 사람 모두가 좋아하는 것에 주의 기울이기. 그리고 셋, 건강 루틴, 혈압과 혈당 점검, 가벼운 덤벨 다시 잡기, 좋은 보폭으로 걷기, 그리고 휴식을 개선하기. 몇 주 후 민수 씨는 다른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크기가 변한 것이 아니라 초점이 바뀌었고 아내가 더 많이 웃습니다.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당신이 불가능한 이상을 쫓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돌볼 때 당신은 안전함과 즐거움을 회복합니다. 만약 당신이 50세를 넘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센티미터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건강, 파트너,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돌보느냐로 측정됩니다. 과학은 명확하며 당신의 경험은 매일의 작은 결정들로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 이 영상이 좋다면 1을 아니면 0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첫 번째는 잘 측정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우리는 피하 지방을 떼어놓기 위해 부드럽게 누르면서 치골에서부터 윗부분을 통해 끝까지 완전한 발기 상태에서 측정합니다. 왜 제가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많은 남성이 잘못 측정하고 비현실적인 수치와 자신을 비교하며 실제로 정상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이 미달이라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우스 곡선은 여기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남성은 넓고 건강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저는 62세, 광주 출신의 우체국 은퇴자이자 도시 텃밭과 토요일 자전거 타기가 취미인 정수 씨의 사례를 공유합니다.
그는 스트레스와 적은 운동이 지속된 후 불안을 느꼈고 그의 아내 영희 씨와의 친밀한 순간들을 피하게 되어 걱정하며 왔습니다. 그는 포럼을 읽고 기적의 광고들을 보았으며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우리는 올바르게 측정했고 혈압, 혈당,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을 검토했으며 정수 씨가 정상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두 가지 열쇠를 탐지했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했고 부끄러움 때문에 영희 씨와 그 주제에 대해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3단계의 매우 간단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강 루틴, 주 5일, 30-40분, 좋은 리듬으로 걷기, 고무밴드나 가벼운 덤벨로, 2세션의 근력 운동, 더 일찍 저녁 먹기, 그리고 휴식 돌보기. 기술과 시간, 영희 씨와 더 긴 전의를 합의하기, 두 사람 모두에게 편안한 자세를 시도하기, 그리고 그녀에게 효과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기.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삽입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의 민감도는 무엇보다 외부 영역에 집중됩니다. 서두르지 않는 소통, 이전, 도중, 그리고 이후의 취향과 한계에 대해 유머와 비판 없이 이야기하기. 3주 후 정수 씨는 다르게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저는 몸이 바뀐 게 아니라 리듬과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영희 씨는 더 보살핌을 받고 더 경청되고 있으며 압박을 덜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만족은 센티미터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드물며 연결과 당신이 헌신하는 시간, 그리고 친밀함에 접근하는 평온함에서 결정됩니다. 50세 이상의 분들에게 처방전은 명확하고 현실적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중, 테스토스테론 등 측정 가능한 것을 관리하십시오. 에너지에 투자하십시오. 매일 움직이는 것은 혈류를 개선하고 그것과 함께 당신의 성적 반응을 개선합니다. 정신적 소음을 낮추십시오. 비교는 적게, 실제함은 더 많이. 소통을 높이십시오. 간단한 합의가 불가능한 기대를 능가합니다. 만약 정수 씨에게서 당신을 알아본다면 이것을 간직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자로 측정되지 않으며 당신이 어떻게 듣고 동행하며 돌보는지에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의구심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많은 경우 일반적인 검진이 당신에게 부족한 평온함을 돌려줍니다. 이 시리즈가 기여하고 있다면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실천 단계를 위해 영상을 계속 보십시오. 만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개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치수를 상상합니다. 진료실에서나 연구에서나 현실은 여성의 선호가 매우 다양하며 숫자보다는 맥락, 편안함, 그리고 연결에 더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해부학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가장 큰 민감도 영역은 외부 3분의 1 지점과 클리토리스에 있으며 질은 흥분과 함께 적응합니다. 이것은 실전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리듬, 전이 그리고 소통이 그 어떤 센티미터보다 더 큰 무게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67세, 대전 출신의 철도 은퇴자이자 십자말풀이 팬인 이철수 씨의 사례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제 아내가 예전처럼 즐기는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겠어요. 아마 문제가 저이거나 제가 나이가 들어서 부족해진 것 같아요. 그의 아내 영희 씨 65세에는 불면증과 호르몬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동기화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철수 씨는 부끄러워서 묻는 것을 피했습니다. 영희 씨는 상처 주지 않기 위해 거칠애를 했습니다. 결과는 더 적은 만남, 더 많아하는 긴장, 그리고 너무 많은 추측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초적인 것부터 드라마틱하지 않게 시작했습니다. 첫째, 해부학을 쉬운 단어로 설명하기. 많은 여성에게 어떤 영역이 더 민감한가? 흥분에는 어떻게 시간과 안전이 필요한가? 왜 통증이나 건조함이 특정 나이부터 나타날 수 있으며 그것이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을 요구하는 것인가? 둘째, 기대치를 다시 잘 측정하기. 완벽한 세션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늘 두 사람에게 적합한 세션이 존재합니다. 철수 씨와 영희 씨와 함께 우리는 4가지 열쇠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관대한 전이, 삽입을 생각하기 전에 애무, 키스 그리고 구강으로 나뉜 수동게임에 15, 20분을 할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철수 씨는 서두르지 않을 때 분위기가 얼마나 변하는지에 놀랐습니다. 편안함과 자세, 아프지 않고 시선 접촉을 허용하는 것을 우선시하기, 몇 개의 쿠션, 더 만회하는 윤활, 그리고 측면 자세는 영희 씨의 긴장을 줄여주었고 그녀에게 리듬의 통제권을 주었습니다. 명확한 신호, 속도를 낮추거나 비판받는 느낌 없이 멈추기 위한 신호등 단어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무엇이 효과적이었는지 말하기 위한 5분의 다정한 대화. 통합 건강, 철수 씨는 산책과 밴드를 이용한 2일의 근력을 재개했습니다. 영희 씨는 건조함과 수면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더 잘 자는 것이 경기의 절반을 바꿨습니다. 3주째 철수 씨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경청의 문제였습니다. 영희가 저에게 서두르지 말라고 요청했고 그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본인 입장에서 자신이 보살핌을 받고 평온하다고 느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더 많은 외부 자극과 더 적은 서두름이 필요하다고 큰 소리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작은 조절이 신뢰를 배가시켰습니다. 당신이 50세 이상이라면 이 아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편안함이 왕입니다. 베개, 즐거운 온도, 필요하다면 윤활, 휴식. 몸을 돌보는 것은 즐거움을 용이하게 합니다. 다양성은 더해줍니다. 애무 구강 게임, 그리고 삽입을 번갈아 하는 것은 속임수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즐거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계가 중요합니다. 서두름 없이 욕망은 더 잘 켜집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과정 즐기기, 기록을 쫓지 않기, 침대 앞에서 대화하십시오. 5분의 조용한 대화는 나중에 당신을 방해하는 두려움과 오해를 줄여줍니다. 기본을 돌보십시오. 걷기, 약간의 근력, 밤에 더 적은 알코올과 좋은 휴식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적 반응을 개선합니다. 만약 철수 씨가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다른 남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만회하는 정보와 다정함을 가진 똑같은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감은 측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파트너를 듣고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녀가 웃는 것을 보는 것에서 옵니다. 5부에서는 스트레스 없이 친밀한 밤을 계획하기 위한 단계별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분위기와 시간부터 당신의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전희의 유연한 대본까지. 계속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신화를 해체했고 왜 연결, 기술, 그리고 소통이 그 어떤 숫자보다 더 무게가 나가는지 이해했습니다. 오늘 저는 50세 이상을 위해 생각된 스트레스 없이 친밀한 밤을 계획하기 위한 단계별 방법을 제안합니다. 단순하고 유연하며 현실적입니다.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이야기와 함께 제시합니다. 부산 출신의 60세 조영호 씨와 58세 미숙 씨의 사례입니다. 몇 달간의 업무 폭주, 갱년기, 그리고 적은 휴식 후 그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박자를 이르는 것 같아요. 압박업 없이 설렘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평온한 밤이라 이름 붙인 7단계의 여정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금요일에 그것을 따랐고 공모에 미소를 띠며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완벽한 세션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세션이었습니다. 1단계. 낮 동안 지면 준비, 작은 몸짓, 다정한 음성, 부드러운 메시지, 공유하는 커피 한 잔, 휴식. 그날 밤은 추가 업무를 하는 것보다 30분의 낮잠을 자는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의도에 대한 합의. 불꽃놀이를 약속하지 마십시오. 함께하는 시간을 약속하십시오. 영호 씨는 미숙 씨에게 썼습니다. 오늘 밤은 서두르지 말고 음악과 함께, 오직 너와 나만. 2단계. 회전수를 낮추도록 초대하는 분위기. 따뜻한 빛,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 즐거운 온도. 40분의 리스트가 있는 부드러운 음악. 손 닿는 곳에 물과 필요하다면 윤활제.
편안한 신체, 깨끗한 시트, 등이나 엉덩이를 받치기 위한 베개. 미숙 씨는 2개의 쿠션과 가벼운 담요를 놓았습니다. 작은 디테일, 큰 차이. 3단계. 신호등과 기대치 합의. 쉬운 단어들. 초록은 계속, 황색은 더 부드럽게, 빨강은 멈춤. 오늘의 목표. 즐기고 듣기. 만약 통증이나 피로가 있다면 드라마에 없이 계획을 바꿉니다. 이것은 실패에 대한 공포를 제거하고 각자가 필요한 것을 요청할 안전함을 줍니다. 4단계. 서두르지 않는 가열. 15-20분. 시선, 손, 그리고 호흡. 시선 접촉, 느린 애무, 긴 포옹. 동기화하고 긴장을 낮추기 위해 동시에 호흡하기. 4초 흡입, 6초 호출. 낮게 말하기. 이렇게 좋네. 더 부드럽게. 이게 좋아. 영호 씨는 단지 함께 호흡하고 목과 등을 애무하는 것만으로 미숙 씨가 정말로 이완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5단계. 일품 요리 전희 메뉴. 에피타이저 애무, 오일 마사지, 긴 키스. 메인 요리. 그녀에게 효과적인 것에 주목한 수동 또는 구강 자극. 그리고 만약 삽입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면 편안한 자세가 포함된 메뉴를 생각하십시오. 중요한 상기 사항. 많은 여성이 더 많은 외부 시간과 더 적은 내부 서두름을 필요로 합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 어깨와 요추 부위에 2-3분 짧은 마사지. 더 나아가기 전에 비성감대인 가슴, 복부, 허벅지의 원형 애무, 피드백 요청. 여기가 더 좋아? 더 천천히? 영호와 미숙은 어느 순간 맥락을 이루면 포옹과 호흡으로 돌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6단계. 리듬과 편안함을 앞세우기. 삽입이 있다면 충분한 윤활, 리듬 조절이 가능한 자세. 예를 들어 측면이나 엉덩이 아래 쿠션. 피로나 집중 분산이 나타나면 키스와 호흡을 위한 짧은 멈춤. 상기사항. 모든 것이 항상 똑같이 끝날 필요는 없습니다. 2 사람이 즐긴다면 함께 또는 따로 삽입 유무와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미숙 씨는 나중에 언급했습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은 기분이었어요. 서두름 없이, 통증 없이 훨씬 좋았어요. 7단계. 다정한 폐쇄와 미니 디브리핑. 끝난 후 즉시 뛰어 일어나지 말고 5분간의 다독임. 3가지 짧은 질문. 무엇이 좋았어? 무엇을 반복할까? 다음에 무엇을 바꿀까? 영호 씨는 휴대폰에 적었습니다. 개인적인 메모. 마사지 시간 더 많이, 서두름 적게. 음악이 우리를 도왔음. 플랜. 비에너지가 따르지 않는다면 밤을 가까움의 순간으로 전환하십시오. 발 마사지. 안고 대화하기. 부드러운 음악. 내일이나 일요일 오후에 계속하자는 말로 닫기. 몸을 존중하는 것은 욕망을 더해주는 것이지 빼는 것이 아닙니다. 영호와 미숙에게 차이를 만든 열쇠들. 아침부터 평온을 예고함. 안전함을 느끼기 위한 신호등. 머리에서 나와 몸으로 들어가기 위해 함께 호흡하기. 유연한 메뉴. 오늘 무언가 맞지 않는다면 바꿉니다. 그리고 끝. 다정한 디브리핑. 이분의 대화는 몇 주간의 추측을 방지합니다. 다음 주에 그들은 저에게 썼습니다. 마법이 아니라 단순한 조직화와 다정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압박을 벗어났고 의욕을 회복했습니다. 그것이 정신입니다. 완벽함은 적게, 실제함은 더 많이. 당신이 50세를 넘었다면 이 방법은 장기적으로 친밀한 삶을 지탱하는 건강, 연결, 그리고 즐거움을 돌보도록 도와줍니다. 이 가이드가 유용했다면 우리 나이에 더 많은 사람이 이를 발견하도록 좋아요를 남겨주십시오. 50세부터 친밀함은 더 이상 욕망에만 의존하지 않고 당신의 일반 건강이 어떠한가에도 의존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면의 질, 호르몬 수치, 스트레스, 운동, 그 모든 것이 침실에서 나타납니다. 많은 경우 문제는 욕구 부족이 아니라 혈류 부족, 축적된 피로 또는 리듬을 깨는 불안입니다. 좋은 소식은 작은 변화와 제때의 점검으로 반응이 되게 많이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64세,
인천 출신의 건설업 은퇴자이자 낚시 애호가인 성진 씨의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성진 씨는 진지하게 왔습니다. 한수진 박사님, 발길을 유지하는 게 힘들고 부끄럽습니다. 아마 전 이제 가치가 없나 봐요. 그는 몇 달째 피곤하게 깨어났고 더 정적으로 변했으며 늦은 밤 야식을 먹었습니다. 그의 허락해 우리는 합리적인 일을 했습니다. 기본 점검인 혈압, 분석, 지질 프로필, 그리고 혈당, 그리고 그의 아내 수진 씨와의 금기 없는 대화. 결과는 혈압이 높았고 콜레스테롤은 한계치였으며 늦게까지 TV를 보느라 수면은 엉망이었습니다. 드라마틱한 것은 없었지만 그의 저하를 설명해주는 황색 깃발들이었습니다. 저는 4주간의 통합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영웅적인 일 없이 헐떡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리듬으로 매일 20, 30분 움직이기. 완만한 경사 걷기나 실내 자전거. 다리와 몸통을 위해 고무밴드로 주 2일의 가벼운 근력. 더 일찍 저녁 먹기. 이상적으로 잠들기. 3시간 전. 평일에는 술을 줄이고 잠들기 전 물 한 잔. 수면 위생. 침실에서 TV 치우기. 휴대폰은 야간 모드. 같은 시간에 침대 가기. 미니 리틀. 미지근한 샤워와 2분간의 사육호흡. 압박 없는 친밀함. 두 밤은 감각에만 집중하여 애무와 전이의 중심을 두기. 발기가 된다면 좋고 안 되어도 좋습니다. 목표는 시험 없이 다시 연결하는 것. 의료 추적, 습관을 조절하기 위해 주치의와 상담하고 필요하다면 혈압 치료를 평가하기. 성진 씨는 2주 후 더 가벼워져서 돌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니지만 밤에 덜 피곤하게 도달하고 수진이를 애무할 때 시계를 보고 있지 않아요. 어떤 만남에서는 더 나은 강도와 지속 시간을 느낍니다. 다른 만남에서는 자신에게 요구하지 않고 그저 가까움을 즐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30대로 돌아가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60대 중반의 기분이 좋은 것에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성진 씨와 함께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발기는 혈관의 문제입니다. 만약 심장과 동맥이 아슬아슬하다면 친밀한 반응도 그것을 드러냅니다. 걷기와 부드러운 근력으로 혈류를 개선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스트레스는 욕망을 제동합니다. 높은 코르티솔은 당신을 적절한 머릿속에서 꺼냅니다. 전이전과 도중에 2번의 사육호흡, 4초 흡입, 6초 호출은 기혈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잠은 약입니다. 7시간의 괜찮은 수면과 함께 기분은 올라가고 몸은 더 잘 반응합니다. 대화는 치료입니다. 수진 씨는 전이 시간을 더 요청하면 그를 더 나쁘게 느끼게 할까봐 두려워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자 두 사람 모두에게 압박이 내려갔습니다. 50세 이상인 분들을 위해 이러한 경고 신호를 남깁니다. 이것들이 나타나면 항상 당신의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점점 더 희귀해지는 아침 발기, 늘어나는 피로, 늘어나는 허리 둘레는 심장, 대사, 그리고 습관을 점검하십시오. 혈압 상승이나 조절되지 않는 혈당은 먼저 건강을 정돈한 후 몸에 요구하십시오. 지속적인 기분, 저하나 불안은 이야기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당신의 친밀한 삶에 대한 투자입니다. 파트너의 통증이나 건조함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것은 윤활, 리듬, 그리고 적절하다면 상담으로 다루어지는 갱년기 건강 조절입니다. 많은 커플에게 효과적인 미니 유지 계획. 7일 뽀비, 주 3회 걷기, 종이 7가지 미세 습관, 물, 과일, 채소, 더 적은 알코올, 호흡, 스트레칭, 햇빛. 1년에 5일 2주 동안. 매일의 다정한 복용량 5분. 긴 포옹, 목 마사지 또는 스크린 없는 대화. 리비도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연결을 먹이십시오. 현실적인 친밀한 데이트, 엄격한 대본 없이 주 2회. 하나는 피부뿐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원한다면 삽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점검, 혈압, 연간 분석, 그리고 의료 권고에 따른 전립선 검사. 놀라움을 피하십시오. 성진과 수진은 이제 만트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함은 적게, 꾸준함은 더 많이. 그들은 치수가 바뀐 것이 아니라 에너지, 시간표, 그리고 기대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우리 몸으로 서로를 사랑합니다. 낮을 돌보면 밤은 저절로 나옵니다. 만약 이 통합 건강의 시각이 당신에게 맞고 우리 세대의 더 많은 사람이 이를 발견하길 원한다면 결론으로 가기 전에 좋아요로 저를 지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몸짓은 이 콘텐츠가 필요한 사람에게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간직한다면 이것이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치는 센티미터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 파트너, 그리고 둘 사이 연결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대부분의 남성은 정상 범위 안에 있습니다. 만족의 가장 큰 무게를 차지하는 것은 기술, 시간, 소통, 그리고 평온함입니다. 실천 노트, 올바르게 측정하고 전의를 우선시하며 불안을 낮추기 위해 천천히 호흡하고 부끄러움 없이 취향을 말하십시오. 기본을 돌보십시오. 걷기, 약간의 근력, 잠자기, 밤에 더 적은 알코올과 스크린. 중요한 고지. 이 콘텐츠는 의료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만약 통증, 출혈, 최근 시작된 발기부전,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 흉통 또는 호흡 곤란이 나타나면 당신의 의료 전문가에게 가십시오. 50세부터는 혈압, 혈당, 지질, 전립선, 그리고 적절하다면 호르몬을 점검하십시오. 맺은 말, 당신 자신을 다정하게 대하고 작은 진전을 축하하며 꾸준함의 내기를 거십시오. 당신 나이에 충만한 친밀함은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살핌과 많은 애정으로 만들어진 일상적인 실천입니다. 지금 당신의 주방에 이 두 가지 재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것들을 따로따로 사용하고 있다고 장담하며 그것이 바로 대다수가 저지르는 큰 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수진 박사입니다. 의사에서 환자에게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이미 50세의 장벽을 넘었다면 그 느낌을 잘 알 것입니다. 몸은 더 차갑게 느껴지고 신체적 저항력은 감소하며 예전에는 쉬웠던 친밀한 순간들이 이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남성이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올바른 조합이 부족한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클래식 스포츠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호박씨는 가솔린, 즉 순수한 연료입니다. 하지만 정향은 엔진에 불을 붙이는 불꽃, 즉 스파크입니다. 불꽃엔 없이 연료만 가득 찬 탱크를 가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차는 그냥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잠든 활력을 깨우기 위해 이것들을 융합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레시피를 밝히기 전에 당신을 더 잘 돕기 위해 당신의 현재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해져 봅시다. 어젯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대에서 몇 번이나 일어나야 했습니까?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아니면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있었습니까? 지금 당장 댓글에 숫자를 적어 주십시오. 제가 모두 읽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혼합물이 그 어떤 마법의 알약을 먹는 것보다 무한히 우수한 것일까요? 대답은 마법이 아니라 조상의 지혜와 결합된 순수 생물학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당신의 동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아야 합니다. 먼저 호박씨가 있습니다. 천연의학에서 우리는 그것이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성질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보급 트럭과 같습니다. 당신의 전립선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정상 크기를 회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필요한 아연과 마그네슘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아연은 당신의 남성성을 위한 건축 자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50세 이후에는 당신의 순환이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창고에 아연이 가득할 수는 있지만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가솔린 없는 고급차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정향이 들어옵니다. 이 작은 단추는 점화키입니다. 그것의 비밀은 유제놀이라고 불리는 휘발성 오일입니다. 이 화합물은 강력한 열성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혈관이 넓고 좁은 파이프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유제놀은 그것들을 따뜻하게 두고 부드럽게 확장하여
혈액이 힘차고 빠르게 흐르도록 허용합니다. 그것은 기계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뜨거운 에너지, 즉 불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재료들을 따로 사용한다면 단지 50%의 이점만 얻게 됩니다. 씨앗은 영향을 주지만 느립니다. 정향은 가속하지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결합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향은 당신의 순환계 고속도로를 열어 호박의 아연이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골반 부위로 직접 이동하게 합니다. 게다가 이 결합은 당신의 위장에 완벽한 균형을 만듭니다. 씨앗의 신선함은 정향의 매운맛을 진정시키고 정향의 열기는 씨앗의 소화를 용이하게 합니다. 당신은 산역류나 더부룩함이 없을 것이며 오직 순수한 흡수만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십시오. 제발 아직 주방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올바른 준비법을 가르쳐 주기 전에 90%의 남성이 저지르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잘못한다면 당신의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대신 위장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치료제와 독의 차이는 보통 준비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실수는 호박씨에 있습니다. 저는 많은 환자가 슈퍼마켓에 가서 이미 구워지고 소금이 가득 찬 씨앗 봉지를 사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전립선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산업용 열은 천연 오일을 산화시킵니다. 오메가3와 같은 좋은 지방은 매우 민감합니다. 그것들이 너무 많이 구워지면 산패되고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은 죽은 씨앗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제염에 대해서는 말하지 맙시다. 과도한 나트륨은 이미 무리하게 일하고 있는 신장에게 최악의 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짜 결과를 원한다면 안주용 봉지는 잊으십시오. 두 번째 실수는 정향 그리고 불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약효를 추출하기 위해 뼈 국물을 만드는 것처럼 물을 10분 동안 팔팔 끓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심각한 실수입니다. 정향의 마법 화합물인 유제놀은 휘발성 에센셜 오일입니다. 휘발성이란 극도로 쉽게 증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의 냄비에서 많은 증기가 나오는 것을 본다면 거기에 당신의 활력이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방에 멋지게 향기를 풍기고 있지만 당신의 컵은 혜택이 비어있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혈관을 확장하는 활성 성분이 없는 색깔 있는 물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수는 조급함, 즉 그것들을 생으로 함께 씹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남성들이 한 줌의 씨앗과 마른 정향을 잡고 더 순수한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며 입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생정향은 극도로 강력하고 부식성이 있습니다. 희석되지 않으면 당신의 입과 식도에 섬세한 점막을 태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생씨앗은 천연 환경향소와 나무 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어 우리 나이의 소화계가 더 이상 잘 처리하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들을 그렇게 먹는다면 가스, 복부 팽만감, 그리고 잠들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소화 불량으로 끝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는 오일을 보호하고 환경향소를 제거하며 당신의 위장에 부드러운 특정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체 재료를 당신의 몸이 100% 흡수할 생체 이용 가능한 약용우유로 바꾸는 특정 기술, 즉 변환 과정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간단한 의식이지만 정밀함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방법을 배울 준비가 되었습니까? 함께 준비해 봅시다. 일을 시작합시다. 우리는 이 단순한 재료들을 강력한 비약으로 바꿀 것입니다. 당신을 나의 주방으로 초대하며 당신이 이 과정을 약사처럼 정밀하게 따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마법은 세부 사항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유기화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단계, 씨앗의 활성화. 우리는 베이스인 호박씨로 시작합니다. 당신은 정확히 가득 찬 이 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녹색이고 생 것이며 흰 껍질이 없는 씨앗이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구운 채로 산다면 열이 이미 그 안에 있던 생명을 죽인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비밀인 담그기입니다. 씨앗을 컵에 넣고 미지근한 물로 덮으십시오. 그것들을 4시간 동안 그대로 두십시오. 왜 4시간입니까? 왜냐하면 건조한 상태의 씨앗은 피트산층에 의해 보호되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산은 당신의 몸이 아연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한경양소입니다. 그것들을 담금으로써 우리는 자연의 비를 흉내냅니다. 씨앗은 발아할 시간이라고 생각하여 피트산을 비활성화하고 영양보물을 방출합니다. 이 단계가 없다면 당신은 단지 값비싼 섬유질만 먹고 있는 것입니다. 2단계, 하얀 황금의 추출. 4시간이 지나면 물이 탁해지고 아마도 약간 끈적거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물은 버리십시오. 마시지 마십시오. 거기에 씨앗이 내뱉은 독소와 먼지가 있습니다. 수도꼭지 아래에서 씨앗을 잘 씻으십시오. 이제 씻어서 활성화된 씨앗을 믹서기에 넣으십시오. 미지근한 물 200ml를 추가하거나 더 크리미한 맛을 선호한다면 아몬드유나 가벼운 우유를 넣으십시오. 믹서기를 최대 출력으로 켜십시오.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기를 원합니다. 물이 하얗고 걸쭉하며 거품이 있는 액체로 변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주스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연과 마그네슘을 액체 형태로 방출하기 위해 씨앗의 세포벽을 방금 부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연 에센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배갈에 건조한 씨앗을 씹는 것보다 훨씬 소화하기 쉽습니다. 3단계, 열적 침출. 그 하얀 우유를 작은 스테인리스 냄비에 부으십시오. 이제 불의 순간이 왔습니다. 정확히 2개의 정향을 잡으십시오. 하나도 아니고 셋도 아닙니다. 둘이 안전한 약용 용량입니다. 그보다 많으면 당신의 간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째로 던지지 마십시오. 칼의 평평한 부분이나 절구로 부드럽게 타격을 주십시오. 우리는 단지 그것들이 오일을 방출하도록 구조를 깨뜨리고 싶은 것이지 가루로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정향을 우유에 넣고 불을 가능한 가장 낮은 단계로 켜십시오. 여기에 성공의 열쇠가 있습니다. 온도 조절. 멀어지지 마십시오. 당신은 매처럼 냄비를 감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유가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부드럽게 김이 나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끓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끓어서 표면을 깨뜨리는 큰 기포가 보인다면 당신은 실패한 것입니다. 과도한 열은 오메가3 지방산을 파괴하고 정형약의 유제놀을 증발시킵니다. 우리는 약 섭씨 60도의 온도를 찾습니다. 온도계 없이 준비되었는지 아는 법. 새끼손가락 끝을 조심스럽게 사용하여 테스트하십시오. 만약 새끼손가락 끝을 넣었을 때 매우 뜨겁다고 느껴지지만 피부를 태우지 않는다면 그것이 완벽한 지점입니다. 그 순간 하얀 우유가 약간의 크림톤을 얻고 정향의 향기가 당신의 주방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냄새가 신호입니다. 즉시 불을 끄십시오. 당신은 이미 베이스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바꿀 마지막 재료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거기 멈추십시오. 그 우유를 아직 컵에 담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금 당장 있는 그대로 마신다면 저에게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당신이 맛있는 음료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당신의 몸이 그 영양소의 거의 80%를 낭비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당신은 담그고 갈고 온도를 조절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당신의 소화계가 내일 아침 모든 것을 변기로 배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여기에서 대부분의 민간요법이 실패합니다. 재료가 나빠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체는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설계된 요새이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우리의 간과 장이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그것들이 정향의 유제놀이나 호박의 피토스테롤과 같은 강력한 화합물을 감지하면 그것들을 가능한 한 빨리 분해하고
제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이지만 이 경우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우리는 트로이 목마가 필요합니다. 간의 수호자들을 속이고 약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용하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재료가 들어옵니다. 지금 당장 저는 이 냄비에 극도로 흔한 향신료를 추가할 것입니다. 당신의 찬장에 아마 속은 바로 옆에 있을 것이지만 90%의 남성이 이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장담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습니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작고 검고 주름졌으며 매우 특징적인 매운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당신의 요리 직관을 시험해 보십시오. 잠시 생각을 멈추고 제가 냄비에 넣기 전에 지금 당장 댓글에 그 향신료의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이미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흑후추입니다. 아마 당신은 한수진 박사님, 미쳤습니까? 우유에 후추라니요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요리가 아니라 순수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흑후추는 피페린이라고 불리는 알칼로이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과학자들이 생체 이용 활성 증폭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피페린을 영양소의 변호사라고 생각하십시오. 아연과 유제놀이 당신의 관문에 도착했을 때 가는 통과를 차단하고 싶어 하지만 피페린이 도착해서 잠깐, 얘들은 내 친구야, 통과시켜줘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영양소를 파괴하는 특정간 효소를 일시적으로 차단합니다. 임상 연구들은 놀라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당신이 특정 식물 화합물을 피페린과 결합할 때 혈류 흡수율은 최대 200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00%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물총을 쏘는 것과 대포를 쏘는 것의 차이입니다. 후추 없이는 당신의 몸이 아주 조금 흡수합니다. 후추와 함께라면 당신은 수문을 열고 모든 밀리그램의 아연과 모든 유제놀 분자가 당신의 세포를 가득 채우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양에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매운 수프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학적 효과만 필요합니다. 통흑 후추 알을 잡고 가능하다면 신선하게 갈거나 좋은 품질의 가루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은 단지 한 꼬집, 칼 끝에 들어가는 정도만 필요합니다. 또는 따뜻한 우유 위에 그라인더를 한두 번 돌리기만 하십시오. 그것을 잘 섞으십시오. 맛을 극적으로 바꾸지 않을 것이며 목구멍에서 약간의 열기만 겨우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방금 단순한 영양 음료를 고생물학적 가용성을 가진 천연 약물로 바꿨습니다. 이제 정말로 불을 끄십시오. 당신은 그 냄비에 제가 액체 황금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마시는 것은 전투의 절반일 뿐입니다. 그 에너지가 당신 안에 들어가면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신장과 골반 부위로 물리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위장에 정체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다음에 가르쳐줄 30초짜리 물리적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좋습니다, 신사 여러분. 당신은 이미 당신의 황금 우유를 마셨습니다. 목구멍에서 그 향신료 맛을 느끼고 후추와 정향의 열기가 당신의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이것 직후에 즉시 자러 가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눕고 이불을 덮고 기적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대다수와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빠르고 지속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문제는 연료가 이미 당신의 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방금 가솔린 탱크를 채웠지만 분사 펌프가 얼어붙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엔진은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성의 몸에서 신장이 바로 그 펌프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활력 에너지의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50세 이후 신장의 큰 적은 추위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당장 허리 아랫부분을 만진다면 당신의 가슴이나 얼굴보다 더 차갑게 느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신장 냉증이 당신이 밤에 화장실에 3번 일어나게 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방광은 추위를 느끼면 수축하고 소변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의 다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방금 마신 내부의 불과 외부의 불을 연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동양의 장수 거장들이 사용하는 명문득이라고 불리는 고대 기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름에 겁먹지 마십시오. 그것은 1분도 걸리지 않는 매우 간단한 물리적 몸짓이지만 당신의 밤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1단계, 에너지의 생성. 당신이 일어서거나 의자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등을 곧게 펴고 앉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손을 당신 앞에 드십시오. 이제 당신의 손바닥을 서로 문지르기 시작하십시오. 부드럽게 하지 마십시오. 2개의 나무 막대기로 모닥불을 피우려는 것처럼 힘차게 강렬하게 하십시오. 빠르게 마찰하고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당신의 손바닥 피부가 화끈거릴 때까지, 정말 뜨거워질 때까지, 거의 타는 듯할 때까지 계속 문지르십시오. 우리는 신경 말단을 활성화하고 당신의 천을 손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2단계, 연결. 이제 즉시 쉽게 두지 말고 그 뜨거운 손을 뒤로 가져가 요추 부위, 즉 당신의 골반 위 부드러운 공간, 배꼽 높이지만 등에 평평하게 놓으십시오. 거기에 당신의 신장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느껴집니까? 그 열 충격은 순수한 약입니다. 당신 손의 열기가 피부를 뚫고 근육과 내부 장기에 즉각적인 이완 신호를 보냅니다. 3단계, 30도대 마찰.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그 부위를 위아래로 활기차게 문지르기 시작하십시오. 당신 손바닥에 살집 있는 부분을 사용하십시오. 함께 셉시다. 1, 2, 초 3. 당신은 이것을 300번 해야 합니다. 왜 3006번입니까? 왜냐하면 국소 충혈을 생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혈액이 그 부위로 오기를 원합니다. 문지름으로써 당신은 외부 모세혈관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공명현상입니다. 당신은 안에서 드는 정향의 유제놀과 피페린을 가지고 있고 밖에서 드는 당신의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장은 이 열기 샌드위치 중간에 있습니다. 계속 문지르십시오. 열기가 살을 통과해 뼈에 도달하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 부위를 듬으로써 당신은 방광을 이완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경계에 모든 것이 괜찮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따뜻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간 요일을 극적으로 감소시킵니다. 나의 많은 환자는 단지 이것을 하는 것만으로 일어나는 횟수가 3번에서 0번으로 된다고 말합니다. 306번의 반복을 마쳤을 때 손을 몇 초 더 가만히 두고 눈을 감으며 그 안전한 느낌을 즐기십시오. 지금 당신의 허리 아래에서 느끼는 그 열기가 밤을 위한 당신의 방패입니다. 하지만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이 과정을 밀봉하고 혈액이 당신의 다리와 하부 골반 부위로도 흐르도록 보장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마지막 물리적 움직임이 하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활용 점정입니다. 이제 당신은 레시피와 기술을 가졌으니 시간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즉각적인 것에 중독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알약을 먹고 내일 슈퍼맨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인간 생물학은 특히 50세나 60세 이후에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구, 영원히 당신과 함께 남는 복구는 마법이 아니라 재배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신사 여러분, 인내와 꾸준함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당신이 매일 밤 이 의식을 따른다면 느끼게 될 정확한 지도가 있습니다. 1주차, 해빙 단계. 첫 7일 동안은 아직 당신의 친밀한 성능에서 기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느낄 첫 번째 것은 잠자는 동안 일어날 것입니다. 씨앗의 마그네슘과 정향의 열기 조합 덕분에 당신의 신경계는 깊은 이완에 들어갈 것입니다. 많은 환자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침대에 들 때 발과 손이 얼음처럼 차갑지 않다고 보고합니다. 그 내부 열기는 말초순환이 재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소변 빈도입니다. 신장을 드고 방광을 이완함으로써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그 절박함이 감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마 한번 일어나거나 아예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 휴식된 상태로
정신이 맑게 잘 자지 못한 사람 특유의 그 뇌 안개 없이 깨어날 것입니다. 3주차, 유압 압력 단계. 여기에서 상황이 흥미로워집니다. 21일경에 아연 수치는 당신의 전립선에 축적되었고 유제놀은 당신의 혈관을 지속적으로 확장된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당신의 소변 줄기를 관찰하십시오. 줄기가 더 강하고 더 연속적이며 그 성가신 마지막 똑똑 떨어짐 없이 소변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전립선의 염증이 양보하고 파이프가 비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기분 좋은 놀라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당신이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침의 인사, 즉 깨어날 때의 비자발적 단단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의학에서 이것은 단지 성적 기호가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동맥이 깨끗하고 산화질소가 작동하며 혈액이 도달해야 할 곳에 힘차게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다시 행동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매우 중요한 안전경고. 하지만 의사로서 저의 책임은 당신을 동기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보는 것입니다. 이 치료법은 천연이지만 천연이 무해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강력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특정 남성들이 있습니다. 첫째, 예민한 위장. 정향과 후추는 맵고 따뜻한 향신료입니다. 만약 당신이 급성 위염, 활동성 위궤양 또는 심한 역류를 겪고 있다면 이 음료는 당신의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저의 조언은 용량의 절반으로 시작하고 후추 없이 정향 하나. 항상 저녁 식사 후에 마시고 절대 빈속에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둘째이자 더 결정적인 것, 혈액 응고. 정향의 유제놀은 천연 한근고제입니다. 혈액이 흐르도록 돕는데 이는 발기에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미 와파린, 헤파린 또는 매일의 아스피린과 같이 심장 전문의가 처방한 한근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 없이 이 치료법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화학적인 것에 천연 한근고제를 더하는 것은 당신의 혈액을 너무 묽게 만들고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수술. 만약 다음 2주 내에 수술이나 치과 발치가 예정되어 있다면 이 치료법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치유하기 위해 당신의 혈액이 잘 응고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위험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건강을 변화시킬 녹색 신호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의 원을 닫기 위해 우리에게는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그 모든 갱신된 혈액을 올바른 장소로 펌프질할 마지막 움직임입니다. 아직 느껴지지 않습니까, 신사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스터 무브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미 황금우유로 당신의 몸에 영향을 주었고 마찰로 당신의 신장을 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골반저로 직접 영양분이 풍부한 그 모든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우리에게 유리하게 중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운동은 뒤꿈치 떨어뜨리기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고대 기공과 현대 재활 모두에서 골밀도를 자극하고 산화질소를 방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십시오. 무릎을 이완하십시오. 그것들을 고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바닥에서 뒤꿈치를 드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높이 까치발로 서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비밀이 옵니다. 툭 떨어지십시오. 부드럽게 내려오지 마십시오. 당신의 뒤꿈치가 바닥을 단단하게 치게 두십시오. 밤. 당신의 뒤꿈치에서 올라와 종아리를 지나 당신의 전체 구조를 부드럽게 흔들고 척추 기저부까지 도달하는 진동을 느껴야 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하십시오. 위로 그리고 타격. 위로 그리고 타격. 우리는 30번을 반복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건조한 충격은 신경계를 깨우는 진동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기계적 펌프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리에 정체된 혈액이 올라오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방금 마신 아연과 유제놀이 실린 새롭고 산소화된 혈액이 내려가
당신의 친밀한 부위 조직에 영향을 주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30번째 반복을 마쳤을 때 잠시 가만히 서 계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다리와 골반에서 전기적인 찌릿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순환하는 생명입니다. 신사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늙는 것은 의무적이지만 늙고 끝났다고 느끼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남성 건강은 한 번 먹고 잊어버리는 마법의 알약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잠재력은 꾸준함에서 옵니다. 우리가 방금 배운 이 의식, 마시고, 드고, 펌프질하는 것은 당신이 여전히 게임 속에 있다는 당신의 매일의 선언입니다. 첫날 밤에 결과를 보지 못한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수년 동안 스트레스와 독소를 축적해 왔습니다. 수리할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70세 남성들이 단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눈의 빛을 되찾는 것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통제권을 가졌고 당신이 레시피를 가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당신의 차례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가치를 주었다면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유튜브가 이것을 들어야 하는 더 많은 남성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채널을 구독하고 종을 활성화하십시오. 왜일까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저는 혈관의 빗자루를 밝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혈관에 축적된 지방 플라크를 용해하여 당신의 심장과 다른 모든 것이 스위스 시계처럼 작동하게 할 3가지 특정 식품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한수진 박사였습니다. 활력은 한 번에 한 모금씩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건강하시고 다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이 영상에 제시된 정보는 좀 순수하게 교육적이고 정보 제공적인 목적을 가집니다. 전문적인 의료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천연치료법은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식단에 중요한 변화를 주거나 운동요법을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주치의나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특히 고혈압, 신장 문제 또는 응고장애와 같은 기존 의료 조건을 가진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